안녕하세요. 화성시 넘버원 신화부동산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은 2035 계획이며 새롭게 발행될 도시기본계획은 2040입니다. 이 2040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2019년에 작성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현재 2025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계획이 작성되고 난 5년간의 변화와 실제 계획대로 진행이 얼마나 된 건지 등을 체크해 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40에 나오는 계획들도 기존에 있던 이 계획들을 근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연도의 기준은 2016년도로 되어 있어서 지금과 많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나올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최대 도시, 미래를 선도한 화성을 제시하여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고 도시 위상을 가늠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이용하는 사용설명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원본이 보고 싶으면 구글에서 화성도시기본계획.pdf를 검색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화성시입니다. 모양이 이쁘진 않죠? 화성시는 주변에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해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1.4배, 상당히 넓은 땅이고요. 현재 사읍, 구면, 13동, 879통 리, 4745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살펴볼 부분은요, 화성시의 생활권 계획이랑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 계획 등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화성시의 생활권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화성시의 생활권 계획은 자연, 사회, 인문, 생활 여건 등 지역 현황을 고려한 생활권의 재편이며 목표 인구를 기준으로 생활권별 인구 배분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올린 영상에서 보셨듯이 4개의 구가 신설되는데 생활 여건은 고려되지 않고 생활권별 인구 배분을 기준으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 만세구 같은 경우는 새솔동,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팔탄면, 향남읍, 양간면, 우정읍, 장안면인데 화성시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론 구청은 하나라도 지점이 몇 군데 생기겠지만 전혀 생활 여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솔동에서 같은 만세구인 우정읍, 기아자동차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이나 되니까요. 주변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게 더 빠르죠. 도시지표 부분을 보면 모든 도시계획의 기준은 인구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2003년에 약 25만 명이었는데 20년이 지난 2024년 말 현재는 100만 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입니다. 인구 밀도를 보면 2016년 기준인데 지금 2024년이니까 너무 옛날 자료입니다. 그래서 2040 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도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인구수가 67만 5천 명 기준으로 동탄이 21만 6천 명, 병점이 16만 명, 대략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동탄까지 생겨서 그 비율은 70%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화성시의 문제점은 땅이 정말 넓은데 너무 동쪽으로 많은 인구가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인구에 맞춰서 인프라가 개발되고 1호선이든 GTX든 SRT든 트램이든 개발 및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구수 대비 인프라를 구성하는 건 맞기에 동쪽으로 인프라가 우선 갖춰지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화성시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왼쪽에 엄청나게 넓은 평지 위주의 땅이 있는데 여기는 농사만 짓고 공장만 있다 보니 균형 개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구조를 살펴보면 과거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3지역 중심이었는데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3지역을 더 추가하여 6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은 동탄, 병점, 봉담, 향남, 남양, 송산입니다. 딱 이 6개의 지역이 구 이름으로 적당하죠. 그래서 추후에는 화성시가 6개의 구로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동생활권의 장점은 수도권,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으로 볼 수 있고 경부선이 지나가니까요. 단점은 동서간 불균형입니다. 개선점은
동탄 중심인 동생활권에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도시를 적용하고 융복합 도시계획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직주 근접의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동생활권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생활권을 살펴보면 해상자원, 문화자원, 특화자원이 있고 현대기아 제조공장, 기술연구소, 자율주행 시험연구소 등 자동차 특화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분양하고 있는 송산 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도 포함됩니다. 단점은 비도시지역, 공장 난개발과 열악한 기반시설, 단순 1차 산업인 농가소득 구조 한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선점으로 봤을 때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개선점 자체가 농업인을 위한 대부분의 내용이고 딱히 그렇게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와닿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계획대로 변한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생활권별 공간구조 설정을 보면 동생활권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서생활권은 향남, 봉담, 남양, 송산 모두 딱히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남양의 서해안 관광 같은 경우는 전곡항, 백미항, 궁평항 뒤로 연결되는 왕복 4차선 도로는 새로 생겼고 해상데크도 설치는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변화는 크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화성시의 토지이용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시 용도지역 현황은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지역이 28.1%, 관리지역이 25%, 농림지역이 1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4%, 미지정지역이 9.4%입니다. 미지정지역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영상 올린 대송지구 같은 곳을 말하겠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주께서도 저한테 정말 많이 연락 오시는데요. 2016년 말 화성시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읍에 약 91.37제곱킬로미터이며 평으로 환산하면 2760만 평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보시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2.2제곱킬로미터가 풀렸는데요. 이는 약 66만 평 정도 됩니다. 거의 안 풀렸다고 봐야겠죠. 이 개발제한구역을 빨리 풀면 참 좋을 텐데요. 특히 남양과 새솔동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에 정말 많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기에 조금 힘든 점은 입지 가능 우선순위를 보시면 첫 번째가 개발 가능지, 두 번째가 기개발지, 세 번째가 개발 억제지, 네 번째가 개발 불가능지입니다. 개발 가능지는 화면상 하얀 부분인데요. 정말 많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새롭게 개발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다음이 기개발지이고 세 번째가 개발 억제지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이 개발 억제지에 속하므로 상당히 순위가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개발 제한구역이 풀리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예상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잡은 인구계획을 살펴보면요. 현재 2024년이니까 2단계의 막바지인데요. 내년인 2025년까지 115만 명을 잡았습니다. 현재 인구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전부를 볼 수는 없고요. 향남 도심을 보면 주요 개발 계획은 향남 2지구 그리고 장짐, 상신, 장안, 도의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며 철도 서해선과 연계한 복합단지, 이것은 역세권 개발이겠죠. 현재 향남역 인근에 맥도날드부터 해서 드문드문 개발하여 입주되어 있는데요. 입주민들이 역세권 개발에 수용 반대 의사를 모아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정미래 첨단산업단지는 확정되고 발표도 하였죠. 봉담 도심을 보면 주요 개발 계획은 봉담 2지구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비봉주택지구 여기도 거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으며 동화지구, 내리지구, 구포지구, 천천지구 등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내리지구는 잘 완성되어 가고 있고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도와 연계한 복합단지가 계획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철도는 수인선과 신분당선이 되겠습니다. 수인선은 봉담 3지구에 거의 확정으로 보이고 신분당선 봉담 연장은 아직은 희미하긴 한데 점점 빠르게 봉담 인구가 늘어가면서 현재 약 10만 명 넘었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보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양도심을 살펴보면 주요 개발 계획은 남양 뉴타운과 신남지구, 남양지구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있고, 여기도 철도와 연계한 복합단지, 즉 화성시청역의 역세권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상 관련하여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송산도심입니다. 세솔동도 포함이고요. 주요 개발 계획은 제가 자주 다루는 주제이다 보니 잘 아시겠지만 송산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입니다. 며칠 전 국제테마파크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파라마운트사와 신세계화성이 협업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이것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언제 분양한다 등의 세부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도지역 관리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현재 화성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등을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하여 총 3가지로 나누어 중점관리, 산업관리, 일반관리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난개발 방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시 서부는 공장 밭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인데요. 정말 많은 공장의 난개발이 있다 보니 환경적인 부분, 교통적인 부분, 미관적인 부분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화성시의 기반시설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계획이기에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으로 맞춰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도로시설 현황이며 포장률은 전체에서 83.7%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항상 여기저기 도로 신설, 포장, 확장 공사를 하기에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교통량 현황인데요. 2018년 기준이며 특히 평택 시흥선의 왕복 4차선이 눈에 띄며 현재도 엄청나게 차가 많이 막히는데요. 제가 직접 이 민간 고속도로 회사에 통화해본 결과 확장 계획은 있으나 아직까지 따로 디테일하게 날짜가 잡혀있는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얼른 확장이 되어야 화성시 서부생활권도 평택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입니다. A등급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인프라가 많이 뒤처지는 곳이 화성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도로공사는 하고 있으니 뒤에서 또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의 장래 대규모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 모든 현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장래 주요 철도 계획은 많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며 다른 도시 지역과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계획이다 보니까 새로운 2040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분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외로 화성시의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시는 부자도시입니다. 그만큼 지방세의 양이 상당한데요. 매년 약 2조 원의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은 세출 추정을 살펴보면 수송교통에 제일 큰 비중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이 도로교통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세출에서 제일 큰 비중으로 수송교통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시의 단계별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투자하겠죠. 1투자는 공공시설 및 개발 사업입니다. 2투자는 구도심 정비 및 도시활력을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3투자는 공원 및 체육시설, 4투자는 장기적으로 구상되는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성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2035 도시기본계획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리고 화성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화성시의 인구는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설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든 장사를 하든 보험 영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꾸준히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화성시 주목해보시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